향도. 그래, 향도. 향도? 네. 향도는 학생을 향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라는 뜻 그렇죠, 아니에요? 학생이라는 거. 향도. 간의 우두머리라. 눈물이에요. 아니, 향. 그 위에 있는 거. 자, 내가 웃으려면 목사님하고 마주보고 가니까 앉아서 가야지. 눈을 지고 하면 웃을 일이 없다. 우리 기경씨는 꼭이 앉으라 그러고. 우리 주문님 여기 교회 등급을 빨리 가. 나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문사님 빨리 시켜주면 아니, 그냥 나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탔다. 안 탔다. 자. 자, 볼까요? 자, 이제, 3기 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10주 과정 잡았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뭐 추석이 있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빠질 거예요. 그래서 10주 과정 잡았습니다.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천자문, 그래서 천자문 아마 4강. 네, 천자문 4강. 천자문 4강 하면은, 총 몇 자를 공부하냐면, 32장. 32자를. 그리고, 노노. 그리고 노노가 이제 우리가 학기편을 하고 있죠? 학기편, 지난번에 이제 1-3까지 했는데, 1-4부터 한자가 많더라고요. 4, 5, 6, 7. 그래서 1-학기편. 학기편이죠. 예, 학기. 공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처음부터 와서 들었어야, 학기, 공부, 학기편. 그래서 학기편. 학기편이라고 합니다. 학기편, 1-, 자, 3, 4, 5, 6, 7. 7강까지.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자문, 다음 주는 노노.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 천자문 22구입니다. 천자문 22구. 그러니까 22구라고 하는 것은 4자 곱하기 4로 해서 22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자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88자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인물에 보면 뒤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게 나옵니다. 4페이지에 파란색, 빨간색. 그죠? 자, 뭐라 되냐면 천지현황, 우주공학. 그래서 뭐예요? 하늘과 땅은 검푸르고 또는 누르고 우주는 넓고 거치다. 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천지현황 우주공학. 시작. 천지현황 우주공학. 자, 하늘과 땅은 검푸르고 누르고 우주는 넓고 거칠다. 여러분 이게 이제 색깔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검고 노랗고 넓고 거칠다가 이게 무슨 색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간과 공간이 광대하고 아득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색깔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가 자, 일월영축 진숙 열장. 시작. 일월영축 진숙 열장. 해와 달은 차면 기울고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은 넓게 퍼져 있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뭐가 됐다고요? 절기가 됐다고. 그래서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과 땅은 연결됐다. 그죠? 왜냐하면 사시사철, 사계절과 그다음 뭐였어요? 이제 우리가 24절기가 있죠. 그 절기가 땅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자연의 운행이 땅으로 내려오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늘과 땅은 연결돼 있다. 분리돼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의 뜻을 잘 아는 것. 그래서 뭐예요? 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벌써 절기 때, 그죠? 때를 준비하잖아.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야 된다. 이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절이 오죠. 자, 할례서왕 추수동장. 시작. 할례서왕 추수동장. 자, 뭐라 그랬죠? 한기는 오고, 온기는, 자, 없구나. 가을에 수확하여 겨울을 난다. 이 얘기하면서 이제 계절을 얘기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큰 계절, 이제 여름과 겨울, 그리고 가을이 있는데, 가을에 수확이란 말이, 가을에 수확해서 그 얘기했죠. 추수 동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래서왕 이제 차가운 것이 오고 더운 것은 간다. 이것은 이제 계절의 운행을 역동적으로 얘기한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역동적으로 얘기하면서 추수 동장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그때? 추수 동장. 그죠? 먹고 사는 거 맞아요. 네. 먹고 사는 문제. 추수 동장. 자, 추수는 뭔지 알죠? 곡식을 걷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동장. 그래서 겨울에 나는데, 추수해서 뭐가 중요하게? 추수해서 뭐가 중요하게? 그쵸? 예, 저장과 보관. 저장과 보관이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서 잘 저장하는 방법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땅 버린, 예, 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효. 예. 그래서 김치를 발효하고. 이렇게 해서 뭐, 겨울을 난다라고. 그래서 이제, 생존의 방식을, 계절을 통해서 나오죠. 근데 이런 거는 베트남 가면 없어요. 추수 동작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문화예요. 그죠? 추수 동작은 우리 문화인 거예요.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해. 열심히 먹고, 그러니까 생존하려면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옷도 다양한 옷을 입고, 그죠? 예, 그런 모습.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강조했었죠. 추수동장, 자, 한래서왕 추수동장. 그 다음에, 자, 윤여성세, 그 다음에 율여조양. 시작. 윤여성세, 율여조양. 그래서 윤달에 남은 달자로 생긴다. 그 다음에 가라고 노래는 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선조들이 되게 지혜로웠죠. 물론 이게 중국의 책력, 달력을 가지고 온 거긴 하지만, 이제 윤달. 이게 남는 거 모자람이 없이 이제 우리가 그 날짜를 조율해서 살아간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운둥치우 로결위상. 시작. 운둥치우 로결위상. 이게 보면, 구름이 짙으면 비가 오고 이슬이 젖으면 서리가 온다. 자,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오고 서리가 온다. 전부 다 뭐에 가는 거예요? 추위인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죠? 자, 구름이 짙으면 비가 뭐예요? 비가 뭐로 이루어졌어요? 물이죠. 이슬 뭐로 이루어졌어요? 물이죠. 설이 뭐가예요? 이제 물이 얼음. 다 뭐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물과. 그죠? 그래서 물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물의 속성을 배우라 그랬죠. 자, 어떻게 해서 물의 속성을 배우라 그랬어요? 물은 순환하죠. 예, 굉장히 순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비가 내리었던 거는 위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이제 이슬이 돼서 다시 비로 내리고 이게 순환하죠. 그 물은 또 뭘 해주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죠. 예. 그리고 또 물은 뭐예요? 깨끗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물의 속성을 배우라. 물의 속성을. 그래서 우리가 움켜잡으면 어떻게 다 썩는다 그랬죠. 그래서 고인물도 썩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은 맑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움켜잡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흘려보라. 그래야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다음에 건강해지고 맑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물의 속성에 대해서 그때 물에 대한 얘기했을 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금생여수 옥출곤강 이제 쇠에 대해서 나오죠. 자, 따라해볼까요? 금생여수 옥출곤강. 시작.
금생, 여수, 복출, 공강. 그래서 옥은 산에서 나오고 큰 칼은 궁궐의 상징이다. 그 다음에 뭐 옥구슬 양에서 빛난다. 이건 뭐냐면 그때 여기 그냥 나왔지만 뭐죠? 거기에 연단이라고 있어요. 그죠? 연단. 쇠, 그다음에 재령, 구슬 이런 것도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보석이 되고 옥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쇠 같은 것도 단련시켜야 된다. 그리고 옥 같은 것도 뭐예요? 해내어서 잘 다듬어야 보화가 된다, 보검이 된다, 보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옥 같은 사람이고 금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연단하고 재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교훈 삼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과진리, 네, 그거 밑에 쭉 같이 했는데, 해볼까요? 검호고걸 주칭야강, 시작. 검호고걸 주칭야강. 위에 있는 거와 연결되죠. 위에 있는 거, 새나 금을 많이 나는 곳에 해서 뭐 한다고요? 보검을 만들고, 보석을 만들고, 보화를 만들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연단, 빛나게 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과진린의 체증개강. 시작. 과진린의 체증개강. 자, 그래서 오약과 능금은 가열 중에 보배고 겨자와 생강은 채소 중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그 겨자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오약과 능금, 과일은 우리 몸을 비타민을 통해서 뭐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뭐 자연에 있는 것이 사람의 몸을 들어온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 인생은 항상 어떻다? 인생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죠? 이현성이니까 스스로 살 수가 없죠. 스스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항상 뭐 해야 된다?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죠. 그죠? 항상 공급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았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늘 박국 목사님 아버님이 생신이실 때? 그게 음력이에요? 네. 네. 근데 내가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고, 커서는 뭐예요? 사람들로. 혼자 사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공급받고, 공여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이, 오늘 아침에 설교도 그런데,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이 뭐냐면 밭이에요. 어떤 밭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심을 것이야. 내가 주변 사람한테 사랑을 심으면 뭐가 나요? 반드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만큼 오는데 결국은 내가 하는 게 결국 누구한테 와요? 그게 다시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자, 악을 심으면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악이 오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어떤 걸 먹느냐? 내가 무엇을 먹을 거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거죠. 근데 좋은 걸 먹으면.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건 이제 음식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그죠? 우리가 좋은, 여기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뭘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죠. 그럼 우리가 나오야 될 게 뭐가 나와요? 예,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의 뭐를 먹는다. 살과 피를 먹는.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의 형질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에너지, 예수의 말, 예수의 심장이 나와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다른 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갖다 이렇게 싹 슬쩍 빼버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변으로 먹게 항상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먹거리가 우리의 에너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과진리인의 체증 대강,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의 어떤 보배고 에너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암, 하담, 린잠, 우상. 시작. 해암, 하담, 린잠, 우상. 자, 바닷물은 짜고 민물은 담백하다. 고기는 물속에 살고 새는 공중에 나는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얘기했죠. 바다가 뭐랄까? 예, 바다 해자죠. 예, 바다 해자에 어미모를 쓴다 그랬어요? 바다. 우리가 바다가 뭐야? 바다가 뭐죠? 받아준다라고 하는 동사의 형용, 그 명사형이 바다예요. 받아준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물의 어머니가
어머니, 모든 물의 어머니가 바다. 그래서 뭐예요? 바다에 다양한 고기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 여러분의 마음의 바다, 그 마음의 바다에 묻어와서 놀 수 있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풍성한 마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바다,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그랬더니 뭐예요? 물고기들이, 새우들이 그 안에서 항상 살아간다고 얘기했죠.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용사화재, 조간인항. 시작. 용사화재, 조간인항. 자, 여기 뭐라 해서 불을 끄는 것은 물이고 임금의 사람 중에 없습니다. 이게 용사화재가 뭐냐면, 이게 그때 중국 고사 얘기했죠. 이제 중국의 신들, 신화적인 것들을. 그래서 용수성, 그 다음에 임금, 불을 다룰 수 있는 임금, 그 다음에 벼슬, 사람, 황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딱 보면, 이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하구나. 그죠? 질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인간적인 인간 세계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마지막, 오늘 이제, 그죠? 오늘 이제, 시제 문자 내복 의상. 시작. 시제 문자 내복 의상. 자, 이제 이거는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복습한 거예요. 빨리 복습한 거예요. 네. 자,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죠? 뭐라고요? 당이 잘하신다고. 잘했습니다고요? 네. 자, 이제 그 비로소 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22구 한번 써볼게요. 자, 22구. 자, 그 뒤에 순서 나오죠. 제가 순서 넣어놨어요. 자, 한 장 넘기면 쓰기 순서. 처음 시 또는 뭐 비로소 시자인데 처음에 뭐가 나와요? 계집 여자. 요즘 계집 여자 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자 여자라고 합니다. 또는 뭐요? 여성 여자예요. 그래서 앞에 계집 여자를 씁니다. 자, 순서 먼저 뭐요? 둘, 셋, 넷.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제 태자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를 너무 이렇게 통통하게 하면 뒤에 쓸 데가 없죠. 그래서 양보를 해야 돼. 그래서 쓸 때 이렇게. 날씬한. 여러분 좋아하는 날씬한. 왜 총무님 째려보시고 그래? 감독님 째려보시고 그래? 네. 꼭 자기 공간 크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제 볼상사납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태자 또는 입구자 쓰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처음 시, 비로소 시, 자, 그다음에 뭐예요? 지을제. 자, 이게 지을제자 이게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원래 이게 나무 목자의 변형인데 나뭇잎이에요. 그죠? 그리고 꼬부라진 건 나무의 뿌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칼복자. 그죠? 이거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지을제 또는 제한할제 또는 자를제 또는 억제할제 다 있습니다. 뜻이. 그래서 시제, 지을제자. 그 다음에 그럴 문자. 이게 머리예요, 머리 문자. 네. 머리에 다리죠. 이 다리를 꼬은 거예요. 네. 꼬은 거. 다리 꼬은 거. 두 다리. 그래서 왜 두 다리냐?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두 다리. 여성들 왜 다리 꼬는 거 있죠? 다리 꼬고 앉아있는 거. 그거예요. 옛날부터 다리를 꼬더라. 이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글월 문자예요. 그리고 글자 자자. 자, 요 글자 여기 집이에요, 집. 그죠? 집. 그래서 원래는 상형 문자 이 뒤에 이제 우리가 한자의 변형을 얘기했지만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이라고 하는 4단계가 있어요. 그 한자의 상형, 회의, 지사,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형성. 이 네 단계를 거쳐서 글자들이 나오거든요. 상형은 그림과 알죠. 회의는 상징, 기호, 기호로서 한자가 만들어요. 그리고 회의는 합쳐진 거, 합쳐. 그리고 형성은 뜻과 의미 합쳐진 거. 두 개의 한자 합쳐진 거.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상형 중에 요게 상형 중에 이게 뭐로 나오냐면 요 집이 이렇게 나와요. 요 집이 이렇게 나와요. 요 집이 여기 이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만 이렇게 있지만 뭐 뚜껑 지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집 전체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뭐라고요 여기 아들 자자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글자자 글자자 그래서 여기 아들이 있어. 예. 공부한다 여러분 역시 아니요 이게 어미 뱃속 예. 어미 뱃속에 있는 아들 예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태어난다고요? 문이 태어난다. 글이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거 임명 씨가 와서 드려야 돼요. 은혜 받을 거예요. 요즘 글 쓰고 있어요. 자, 우선 요거 써보세요. 자, 요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시제 문자 예, 그 붓글씨로 써보시고 예, 붓글씨가 없는 사람들은 볼펜을 붓글씨처럼 써보시고 예. 자, 순서대로 쓰면 글이 이뻐요. 순서대로 쓰는 이유가 글이 이쁘게 또 아름답게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사모님 혹시 한자를 같이 쓰면 네, 한자. 이게 뭐라. 이게 연습하는 게 이게 보면 예, 예. 이거 크게 했는데 요거 네, 이거 저거 얼마 안 해요. 이거 하면 좋아요. 왜냐면 기어다서 이거 대한 것도 있는 거 이게 많이야. 아니 빌려주고 저기 잘못 지었어요. 알겠어요. 한국적이네요. 내 거랑 이걸 사모님 그렇지. 사모님한테 내가 너무 잘 되니까. 이거 사모님 건데. 예, 드리는 게 아니고 빌려준 거예요. 네. 아, 그래? 이게 근데 그 문자가요. 네. 색이 이렇게가 먼저 가는 어떤 거요? 문? 거예요. 예, 머리. 머리를 밀고 난 다음에 네. 오른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왼쪽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요렇게요. 그거 보세요. 순서. 그러니까 순서가 아까 우리가 알고 있던 순서가 다르네. 예. 그래서 배워야 돼요. 잘해서. 이거 치워야 돼. 치워야 일단은 저희 또 혼자 해볼게요. 다음번에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다음 주에다가 다음 주에 진행하고 아니 인터넷으로 쿠팡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세요. 아우, 공정원님 잘하는데. 아니, 근데, 왜냐면, 여기 햇이 오라는 거 아니야? 서비스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안 보이시. 앞에 안 보이.
어머니 진짜 안 되시더라고요. 오늘 또 하시려고 자, 한 번씩 써보셨어요? 네. 다섯 번 썼어요. 네. 자, 마음을 넣어서 한자를 쓰세요. 이렇게 인스턴트처럼 쓰지 말고, 자, 이런, 안 보고도, 글자를 다 영찬이가 바쁘신가 보다. 선생님 이거 넘겨서 써도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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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짧아지면 안 되는 거죠. 네. 여기 요거보다 짧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뛰는 거죠. 아닙니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게 쓰실 때, 네. 여자를 쓰실 때, 약간 기울이는 게 있어요. 진짜. 자, 이제 일단 한번 하나씩 파단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비로소 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로소 시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계집 여자 또는 여성 여자.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여기 여자요, 여자 여기 여자가 있죠, 여자. 그리고 요 글자가 무슨 자냐면, 요 지금 기쁠 이자예요. 요게 기쁠 이자예요. 자, 기뻐서 원래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이게 별태자 요게 요것만은 별태자 별태자인데 요게 이제 별태자 합쳐서 이 기쁠 이자인데 자 여자가 이 입을 벌려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신랑이 좀 많이. 네, 신랑이 돈 많이 벌어서 또 여자가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한방 웃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로소 뭔가 시작돼요. 네, 맞아요. 예, 임신했어요. 예, 이게 임신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 기뻐한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면 기뻐한다. 그래서 새 생명이 잉태한 거예요. 새 생명 잉태. 그래서 이걸 뭐야? 비로소 시작됐다. 비로소 시작됐다. 그 인생이 이제 시작된 거죠. 예. 비로소. 그래서 이게 비로소 시자예요. 비로소 시작되었다.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이 지을 제자가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이 제자가 사실은 이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자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글자가 형성이 안 돼요. 이게 원래 안일 미자. 이 안일 미자의 변형자예요. 요게 이렇게 변형. 아니다, 아닐. 근데 아니다는 또 파자해보면 뭐의 배경자? 이게 나무 목자예요. 여기 나무 목자 보이죠? 네. 예, 나무 목자 위에 가지가 있는 가지. 가지가 있고. 그리고 옆에 이건 뭐냐? 이건 나뭇잎이에요. 나뭇잎이 있어. 그리고 여기 밑에 뭐냐? 이건 뿌리예요, 뿌리. 뿌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거는 안일 위자의 변형인데 나무들이 이렇게 나무가 정갈해야 되는데 잎도 보이고 뿌리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지저분해. 그래서 옆에 여기 뭐예요? 칼도 있죠. 칼. 이 칼로 잘라주는 거예요. 전지해줘요. 전지.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전지 무성하게 자른 나무를 잘라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나무를 잘라서 대들보를 만들거나 궁궐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큰 나무 잘라갖고 다듬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자르다는 표현도 있지만 제목을 만들다. 예, 제목을 만들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나무가 그냥 있으면 그냥 나무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걸 자르고 다듬고 하면 뭐가 돼요? 대들보 되고 기름도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 제자는 그 절제, 뭐 자르다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인가 제목을 만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칼도자 옆에 있는. 그래서 이게 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자르고 어떤 거는 우리도 글을 쓰다 보면 이영 씨가 들어야 되는데 글을 쓰다 보면은 쓸데없는 글들이 있어요. 그죠? 쓸데없는 말들이 있어요. 그걸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다듬어줘. 그죠? 그게 바로 예, 전지, 가지치기도 되면서 동시에 제목도 만들고. 가지치기를 해야, 그죠? 가지치기를 해야 아까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서 뭘 만든다? 예, 제목을 만든다. 예, 쓸 나무를 만든다. 좋은 나무를 만든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을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월 문자가 있어요. 글월. 시제 지낸다고 진짜가 있었던가요? 시제. 시골에 시제 지낸다고. 시제가 뭐죠? 시제가 뭐 하는 거죠? 제가 지냈던데. 이건가? 네. 예. 예, 이거는 시제, 그거는 이제 뭐 저거겠죠. 제사제자. 그죠? 예. 자, 그럴 문자. 그럴 문자 이제 이 머리를, 머리. 예. 그러니까 머리에 양 다리인데, 요게 양 다리가, 뭐, 양, 밝고 어둠, 뭐, 이런 걸 상징해요. 양쪽을 다. 이게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자, 이게 원래 그럴 문자가, 머리두에 이제 사람이 다리 꼴로 이렇게 문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요거예요. 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늬가 있는 거예요. 무늬. 그래서 여러분, 문신이 이거예요. 문신할 때 몸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가 이게 문신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글자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뭘로 표현해요? 그림으로. 벽화에도 그림으로. 근데 거기만 그림을 표현한 게 아니라 몸에도 그림으로 표현해요. 그죠? 자기가 이제 뭐 어디로 가야 될지 하면 몸에다가 그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자가 오고 나서 문자로 이제 지금 모든 걸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다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그림으로 표현.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제 유교 경전을 표현한 게 바로 삼강행실도예요. 삼강, 부의부강, 뭐 신의자강 이런 삼강 오륜에 대한 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놔요. 그게 삼강행실도예요. 근데 이게 종교에도 있어요. 우리 양식에 보면 정교회나 또는 카톨릭이나 보면은 벽화도 많고 이렇게
뭐죠? 유리에도 그림이 많죠? 예.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그 상징하는 게 뭐냐. 그게 성경의 내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근데 이제 그걸 뭐, 우상이라 막 하면 안 되고, 그때는 그게 글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글을 문자면 지금 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림이었어요. 예. 글을, 그래서 그림이에요. 자, 그림이고, 그림에 뭐가 나와요? 글자 자자. 아까 얘기했죠. 글자 자자. 자, 뭐라 해서? 이 뱃속에 태아가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림이 어떻게 된대요? 기른대. 이 기를 자자도 돼. 이게 문자 자자도 글자 자자도 되지만 기르다, 사랑하다, 낳다, 기르다, 사랑하다, 낳다, 다 들어있어. 그래서 뭐예요? 무늬를 자꾸 낳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문자가 돼. 그림을 막 연결해서 그려서 뭐예요? 옛날에 그 상형 문자니, 갑골 문자니, 이런 문자들은 다 뭐예요? 우리 지금 글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여기 뭐 늑대가 몇 마리고, 뭐 메뚜기가 몇 마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해서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뭔가 자꾸 낳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를 한번 볼게요. 자, 드디어 오셨네. 드디어. 자, 이런 얘기. 자, 이런 얘기요. 자, 드디어 이제 뭘 했냐? 드디어 문자라는 것이 생겼다, 이거. 여러분, 그냥 문자를, 그냥 우리가 문자라고 해서 사실 문자는 뭐예요? 문자 혁명이에요, 혁명. 글자 혁명이니까. 문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배계급이 생겼다는 것이. 지배계급. 네, 지배계급이 생겼다. 누군가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지배. 그래서 그때부터 문자를 쓰는 종족과 문자를 못 쓰는 종족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배계급. 여러분,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어요? 나라는 말씀이 사마띠 아니랄세. 누구랑? 저 중국의 글자가 그걸 진서라 그래, 진서. 중국의 글자를 진서라 그러고 우리 글자를 뭐라 그랬어요? 언문이라 그랬어요. 왜 언문? 비하한 거. 예? 치마들은 여자들이나 배우는 글이라서 언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진서는 우리가 못 배우니, 이제 백성들이 쉽게 글을 쓸 줄 알아서, 나중에 옛날에 다 사기당했어요. 자, 계약서를 써요. 그럼 옛날에 글자 없으면 뭐로 쓰는 거예요? 한자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양반들이 뭐예요? 다 뭐, 사기치는 거예요. 집권자들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글이라. 그래서 뭐냐면, 글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계급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이런 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중국에도 이제 비로소 문자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문자에 이제 한문 문자의 네 가지. 상형, 회의, 지사, 형성. 근데 이게 중국 문자의 과정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고, 회의는 뭐예요? 합쳐서 표현하고, 상징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뭐 화살표라든지 왜 그런 심볼 있죠. 상징으로 뭐 달,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사는 글자를 둘이 합쳐서 파자해서 형성하고, 파자잖아요. 다 파자죠. 예. 글자와 글자들이 만나서 뭐가 됐어요? 지사가 됐어요. 형성은 뭐냐면 또 이런 하나의 완성된 글자와 또 글자가 만나서 또 다른 문자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이 나무 아래에 있으면 이거 뭐가 돼요? 그쵸. 실휴자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형성의 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글자들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자가 생성되고 글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계급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양쪽 계급에 통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암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것이 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시제 문자 했고 제가 근데 불을 어디 갖다 놓지? 알겠고. 그 다음에 내복 의상입니다. 내복 의상. 내복.
자, 내복 의상. 자, 우리 그 내복 의상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다 쓰기 쉬운데 마지막 상자, 치마 상자가 좀 어렵죠? 내복 의상. 자, 보겠습니다. 자, 이에네. 이에네는 이런 거예요. 왜 군소리죠, 군소리. 이걸 최연이라 그러는데 우리 말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직전에 뭔가 이렇게 군소리. 그래서 뭔가 탁 튀어나오는 거. 그걸 이제 이에네자라 그러는데 자 보세요. 이에네자. 이게 이제 또차. 그래서 삼자. 그죠? 이게 바로 이에네자, 이에네자. 그다음에 옥복자. 이게 다롤자입니다. 다롤자. 그리고 어 이제 또 찬자인데, 자, 이건 이따 설명할게요. 이게 옷 복자예요. 그 다음에 옷 의자. 머리에다가 사람이 이게 상의, 옷 상의를 생각하면 돼요. 상의를 위에 상의를 옷 의자. 그 다음에 치마 상자는 아래. 그래서 치마 상자, 옷 의자가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치마 상자. 그래서 이해자, 옷복자, 옷의자, 치마상자. 드디어 사람들이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럼 그전에는 뭐 했냐? 그전에도 뭐 입긴 입었겠죠? 자, 그리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내복 의상 한번 써보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 좀 내복 의상. 병보절자고 병보절. 초등학교 한년 나왔네. 이게 이렇게 군소리 이거 이해는 그러니까. 예. 손으로 공부를 해. 손으로 공부를 해. 예. 굉장히 너무 예쁜데? 잘 썼어. 아니, 이렇게 있을 때 자꾸. 저 뒤에 신입생이 따로 아니?
그럴 수 있어. 벌써 우리가 또 알아. 알았어, 나도 그냥 미안해. 한번 쳐다봐. 그 글자를 쓸 때요. 네. 월자를 쓰고 뒤에 나오는 단어를 쓸 때, 이게 네모가, 그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모 아니에요, 이게. 이게 병부 절자예요. 이게 쓰면은 글자 자체가 달라지는 예, 거예요. 병부 절자. 이게 그리고 밑에가 또 쳤다인데, 또 쳤자는 원래 이렇게 이게 또 쳤다인데,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떨어뜨려. 병부 절자. 병부 절자. 이 병부절이 뭔지 알죠? 깃발. 병부절자. 예, 병부 절자예요. 아빠만 떠드는 거라 했어. 응? 응? 이거. 자. 어허. 어허. 왜 먹는다? 자, 보겠습니다. 자, ENH자. ENH자는 이게 요 밖에 있는 게 이게 마칠 요자예요. 여기 원래 마치다, 끝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칠 요자인데 원래는 요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요. 그러니까 거의 3자가 아니라 요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삐친 별자 이게 삐치다. 머리 삐치죠 이렇게. 예. 삐친 별자예요. 삐친 별자. 이게 이제 삐친 별자에다가 마침내 마칠 요자예요, 요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아까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왜 군소리 있죠. 자, 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그래서 이게
뜻은 뭐냐면, 자,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잘 들으세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자, 시작하는 거. 이제 뭔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 그래서, 군소리. 그런 군소리. 근데 이게, 요 상형의 모양은 뭔지 아세요, 이게? 요것도 임산부를. 요것도 임산부가, 이렇게 임산부가 이 안에 아이가, 이제 요게 아들 자자랑 비슷하잖아. 이 아이가 원래 거꾸로 이렇게 입에 섰다가, 원래 거꾸로 이렇게 쓰나요? 그쵸? 이렇게 섰다가 뭐, 하여튼, 바로 상행에서는 임산부가 이제 아이를, 이제 임산을 끝내고 이제 막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해냈자, 이해냈자. 자, 비로소, 예, 이제, 이해, 곧,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옥복자가 있죠, 옥복자. 이 옥복자는 달월자예요. 달월자.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네모가 아니고, 요렇게 깃발처럼 요렇게, 이게 병부절자예요, 병부. 예, 예, 병부절자. 그리고 요거는 또 찾다. 또 왔어. 또 지죠? 또 지죠? 예. 그래서 이거. 근데 이게 뭐냐면, 요게, 조용히 해. 자, 요게 모양으로 이렇게 보면은, 왜 그래, 너? 모양 이렇게 보면은, 어, 이게 원래 이제, 이게 그 옷 복자잖아요. 그 옛날에는 옷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그래서 뭐 입고 있을까? 뭐 나뭇잎으로 가리든가, 가죽 옷을 입었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옷을 재단해서 입었다 이거. 근데 이 옷을 왜 입냐? 여러분, 옷을 왜 입었을까요? 옷을. 물론 뭐, 저 가죽도 기본은 다 가리잖아요. 몸을 근데 진짜 옷을 입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일을 하기 싫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근데 언제 일을 해요? 밤에 일을 하요. 에? 달밤에 일을 하는, 밤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옷을 발가벗고 노출되면 어떻게 해? 짐승들이나 춥죠? 그게 어떻게 해? 거기 옷을 가리고 자기 몸을 보호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 바로 뭐냐면, 옷을 입는 이유가 노동력을 상징. 노동을 상징. 그래서 이게 옷을 보면은 달빛에 벌거벗은 사람이 옷을 입는 그런 모양이에요. 옷을 입는 모양이에요. 옷을 주워서 입는 상형. 그러니까 이제 뭐요? 달밤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모내기 하다 덥잖아요. 그러면 위통 벗고 일을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밤이 됐어도 퇴근을 아직 안 돼. 더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옷을 또 주워서 입고 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처럼 우리의 문화로 생각해서 우아하게 아름다운 옷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자기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일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왜 우리 이제 앞치마 했듯이 그다음에 뭐예요? 장갑을 끼듯이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옷복장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큰 뭐 이렇게 조금만 일을 해도 뭐 먹고 사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죠. 뭐 우리 근데 이전에는 살려면 눈 뜨면 일을 해야 돼요. 예, 그죠? 눈 뜨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배 계급이 아니면 피지배 계급은 그냥 일어나서 계속 일을 하고 또 뭐요? 지쳐서 자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눈 뜨면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비극적인 그런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옷 복제 옷을 해 입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노동을 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 이제 결국 이제 더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옷을 입혔어 옷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옷은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그냥 거적대 있고 위아래 다 있죠. 근데 이제는 뭐 옷이 세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요 위에 이게 상의 옷의 중에 위에 있는 것은 상의, 상의인데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에,
여기 이제 머리에 머리. 그리고, 이게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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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에다가, 이제 뭐, 덧대로 뭐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싸고 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에 상의가 되는데, 요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그 상복 아세요? 상복? 예, 상복. 그 상복에, 이게 이런 거죠. 자, 사람 머리에다 상복에 관을 쓸 거예요. 예, 이렇게 왜, 이렇게,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관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신으로 이렇게 내고 이렇게 머리, 그리고 뭐, 이 입을 벌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예, 울고 있는. 그리고 밑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애곡할 곡죠. 예. 그래서, 위에 상복을 상징하듯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한 거. 옷이 옛날에 그냥 하나였는데 윗돌이 아랫돌이 이제 뒤에 이제 아랫돌이 얘기합니다만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 의자. 그래서 상의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윗상이에요. 또는 윗상 숭상. 윗상은 요런 것도 있죠. 근데 위에 높은 곳 숭상하다. 여기 이제 요거예요. 숭상할 상자예요. 숭상 높이다. 그런데 높이는 곳에 또 밑에 뭐가 있어요? 또 뭐 높이는 곳에 또 오두이가 있는 거죠. 예. 또 옷이 있는 거예요. 자, 오두이가 있고. 그래서 뭐예요? 위에 옷이 있고 높이는 옷이 있고 또 아래에 또 뭐가 있어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치마 상징.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옷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옷을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이제 옷이 밑돌이 아랫돌이라고 하는 이제 옷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예, 숭상하다 윗상에 있죠. 자, 요거를 다른 데로 보면 이게 궁궐에서 입는 사람들 옷이에요. 그 뭐겠어요, 그게? 여러분 이런 윗돌이 아랫돌이 옷을 입는 사람은 그렇게 분화돼서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 계급사예요. 예, 궁중에 있는 사람.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래서 윗돌이 아랫돌이 옷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딱 보면, 이게 뭐예요? 계급이 생기고, 이제 질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식이 생기고, 예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 있는 모든 예법이 뭐죠?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예법. 사실은 어떤 거는 허례허식이 있죠. 쓸데없는 예법들이 많죠. 어? 결혼식 하고 나서 막 패백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은 그 뭐지 용돈 주면 되는데 예? 꼭 어떤 형식을 갖춰서 용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리하게 나라는 성리. 그러니까 성리가 뭐냐면 일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리하게 나라는 성리예요. 우리가 이 일은 뭐 이치예요. 이치. 어떤 이치를 우리가 치면 상식이에요. 상식을 완성한다. 상식을 이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여기서 부부 유별이 뭐예요? 부부 유별? 부부 차별이 아니죠. 부부 유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는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부부 차별. 그래서 부인네들이 남편한테 밥상 올릴 때 어떻게 올려요? 머리를 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한시에도 나와요. 님이 고우셔라 뭐예요? 이마에 밥상으로 올리고. 이게 뭐라고 하는가? 이 성리인데 이 성리를 이제 남성들 중심의 세계로 만들어버려요. 자기들의 것들을 왜곡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그런 말이, 옷이 뭐예요? 날개죠. 옷이 날개. 근데
옷이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응?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추리 입고 돌아다니는 게 추리 입고 설교하고 싶어요. 얼마나 편해요. 축구복. 예,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그거 입고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끌어내려가 되는 거예요. 뭐죠? 어떤 스타일, 형식이 뭘 넘어선 거예요? 내용을 넘어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계급사회에서 먼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급사회에서 만들어내기 시작. 그리고 차별하기 시작. 그죠? 그래서 간복과 또 왕의 옷을 뭐라 그래요? 용포라 그래요. 용포. 왕이 먹는 밥을 뭐라 그래요? 음, 수라상. 수라는 몽골어로 그냥 밥이란 뜻이에요. 예. 그 몽골어. 밥이, 그냥 밥이 밥. 식사야, 식사. 근데 그거를 높여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언어가 나왔죠? 문자가 나오고, 옷이 나오고, 이제 뭐요? 이제 좋게 얘기하면 문화가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왔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계급이 들어. 그 계급이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갈등이 있다. 피지배 계급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비극이 있다. 물론 그 비극과 아픔이 또 다른 문학으로 도출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드디어 22구에서 이제 그 중국의 그 유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반을 왜 양반이라고 그래요? 양반. 그렇죠. 응? 그쵸. 문반과 무반이에요. 예. 문반은 문반? 문반? 글쟁이. 무반은 뭐예요? 예. 무반은 무식쟁이라는데, 무반은, 이제, 예, 무술이. 그러니까 뭐냐면, 무예를 하는,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문반. 그래서 양반이에요, 양반. 그래서 양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선비계층. 선비가 양반이죠. 양반이라는 건 문반과 무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사 짓는 기술자, 상인. 이게 계급이에요? 원래 계급이 아니었어요. 근데 계급이 형성되고 그가 하는 일이 그를 나타내요. 근데 선비들은 뭐예요? 아무짝도 쓸모없네, 그죠? 선비들이 글 읽어서 글을 막 읽어주면 벼가 굵어져요? 응? 농사는 그래서 농사를 짓죠. 어? 농사 천하지 대본이라면. 응? 농사가 뭐예요? 천하의 근본이라면. 그럼 지네는 농사 아니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 4대 부자는 양반이죠. 근데 농사를 지었어, 직접. 그리고 뭐요? 공업, 기술자. 응? 기술자. 그리고 상업, 장사. 양반은 뭐냐면 농공상, 즉 이들에게 농사 지으면서 공업하면서 그래도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어, 명분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라고 선비로 하늘이 준 거라 이거예요. 응? 가르침을 통해서 농사를 그냥 막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수확을 얻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되겠다. 이런 가르침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자도 그래서 이게 선비가 있는 이유가 선비 계층이 왜 지배 계층이 되냐면 지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요? 그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라고 하는 자리가 뭐예요? 선비의 자리다. 그런데 이 선비들이 뭐예요? 그런 짓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반전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일이 진짜 은사가 따라서 분류될 수 있죠.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가치를 가르치고 의미를 가르치고 함께 살아가는 걸 가르쳐라. 그래서 산업공상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뭐야? 집권하고 휘두르고
군림하라고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러분, 우리 조선을 만든 정도전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방원 죽었죠.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유교 윤리가 이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상식을 이루고 인격을 이루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문인데 그것이 뭐예요? 지배계급에 의해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자도 그런 거예요. 글자나 옷이나 그것이 어떻게 지금 도용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죠. 얼마든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고통스럽죠. 그죠? 사람들을 아프게도 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3기 첫 시간이지만 시제 문자 내복 의상이 문자가 생기고 의복이 생기면서 무엇인가 문화가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비극과 갈등이 있었고 그 아픔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글자가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옷을 만들어 입었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천자문 22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결국은 이거는 좋은 글자는 일곱살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글자로서 그냥 적어냈지만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그 배경을 쭉 봤을 때 문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층도 이 사람들도 유익이 돼야 되는데 문자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자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사실은 신라가 좀 늦고 백제 또 고구려 이게 들어왔는데 중국의 한자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잘 지배하려고. 예. 그렇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신라는 그래도 창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자를 그냥 쓰면 안 되겠다.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향찰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한자를 이용한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어요. 그 향찰의 아류가 지금 일본어예요. 일본어는 향찰. 그래서 그걸 이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일본 한자로 다 표현하고 조사만 뭐로 쓰는 거예요. 일본어로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두라고 하는.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중국의 문자를 그대로 자기들의 글로, 자기네 글이었거든요. 일본은. 예. 글이요. 아주 미개한다. 아주 문자적으로 굉장히 미개한다. 그래서 이제 글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지만 그것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자,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면 뭐가 됩니까? 그 글은 욕망의 글이에요. 근데 함께 쓰는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글은 뭐예요? 백품의 글, 시혜의 글이 돼요. 네. 설교 하나 나왔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해석이 돼서 뭐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가면서 뭐예요? 이 성경이 보편화되면서 이게 뭐가 돼요? 문자의 평등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글이 평등하기 시작하면 글이 평등하면 지식이 평등해지고 지식이 평등하면 뭐예요? 인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미국 사회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미국 사회의 문맹률이 거의 70% 넘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을 못 써요. 미국 사람. 유명한 영화 배우도 자기 이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거기도 미국은 2%의 나라예요. 2%가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지식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공유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식과 그다음에 뭐예요? 문화가 공유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요? 그 평등이라는 사회는요. 평등이라는 사회는 그냥 평등해지지 않아요. 자유라는 것도 그냥 자유가 오지 않아요. 그 지식이 평준화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계몽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제 한자에서 이제 서양처럼 넘어갔습니다. 방금. 자, 계몽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칸트의 계몽은 이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거 실천하라. 이게 계몽. 진짜 계몽은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무언가를 이미 너는 알고 있다. 왜냐면 이제 천부 하늘이 이미 너에게
지식을 줬다. 근데 네가 이거를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그래서 그게 이제 칸트의 계몽이라고 하는, 연세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했는데, 계몽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고, 그거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 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지식이, 한쪽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과학자들, 뭐 철학자들, 교수들, 뭔가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이제 사유화시키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회는 비극이 시작돼요. 지식은 공공성, 공공재,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공부해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유화하고 자기 것으로 삼기 시작하는 순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칸트가 얘기했듯이 계몽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 그다음에 생각, 뭐 또 우리가 성경에 있으면 성경의 내용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실현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진짜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은 머리에 든 게 많은 게 아니라 머리에 든 것을 몸으로 실행하는 게 그게 지식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모두 지식인이길 믿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